사실 원장님이 네. 코 재수술 장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눈밑지 장인이 되셔서 오늘 주제는 구독자분들 질문 한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애교살 소실되나요? 눈밑지 하면 눈매가 바뀐다. 눈밑지방 수술 하지 마라. 이렇게 화장으로 가려지는 게 맞나요? 어떻게 단골 질문만 잘 뽑아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최근에 원장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하신 거 봤는데 사실 원장님이 네. 코 재수술 장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눈밑지 장인이 되셔서 사실 뭐 고객분들이나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는 원장님 워낙 눈밑지 잘하는 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의사분들 사이에 또 인정을 받으셔서 저도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도 되게 좀 감사했죠. 촬영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물론 당연히 환자분들한테 이제 뭐 인정을 받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저도 보람 있고 되게 뜻깊었는데, 의사분들한테 또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 아직 더 뭔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고 좀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네. 눈밑지 영상도 실제로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Q&A 댓글이 너무 많이 쌓여서 구독자분들 질문 한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 애교살 소실되나요? 이 질문도 상담할 때마다 엄청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이제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교라는 거는 근육이에요. 이 안륜근이라고 이 눈 주위 근육 중에 일부분인데 이 근육이 소실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애교가 없어지지 않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일부러 이제 건들지 않는 이상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첫 번째는 수술적으로 그 근육을 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애교 근육이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오히려 애교 근육이 생기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애교 근육이 있고 이 밑에 이제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이 그동안 불룩해서 이 애교가 가려져 있다가 지방 재배치 하니까 지방이 감소를 하니까 이게 애교가 더 돋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눈밑 지방 재배치 하면 애교가 거꾸로 돋보이는 경우가 사실 많은 거고, 근데 이제 가끔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애교랑 지방이 애매하게 붙어 있는 분들인데 이게 마치 큰 애교처럼 느껴졌던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눈밑 지방 재배치 대상인 안아 지방이 펴지면서 사실 애교가 지방과 분리되면서 좋아진 건데 그거를 애교가 줄었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예외적인 몇 가지 상황을 빼고는 애교가 소실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원장님, 이 눈밑지 하면 눈매가 바뀐다. 이것도 요새 단골 질문 중 하나예요. 어떻게 단골 질문만 잘 뽑아오셨는데, 눈매도 거의 한 뭐 99.9% 안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주 한 0.1mm 뭐 이 정도는 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술 직후 붓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어가지고 일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붓기 빠지면 좋아질 거고요. 어쨌든 이 안구 쪽을 받치고 있는 지방이 있다가 이게 빠져주게 되니까 이 구조 자체도 약간의 그 변동성을 줄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사실 저는 그동안 환자분들 간간히 질문 받다가 이제 어떤 환자분 통해서 모 유튜브에서 이거 무조건 변한다고 설명했다 해서 그걸 보니까 그 원장님께서 이건 무조건 변하는 수술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셔서 마침 그 영상 이후부터 그 말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해서 저희 환자분들 한 달경과 쭉 사진을 봤는데 글쎄요, 좀 이런 말 들으기 좀 그런데 한 95%는 아예 변하지도 않았고 남은 5%도 아주 0.1mm 정도? 그 오차내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될 돈은 이렇게 된다든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래도 한 가지 맞는 말이 있는 게, 몽고주름 띠가 있던 분이 이제 몽고주름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이 해서 밀고 있어가지고 그게 몽고주름이 실제로는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방이 빠져버리면서 그 몽고주름이 확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눈매가 확 변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사실 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인가는 이제 그 노하우를 맞춰서 한 뒤부터는 뭐 몽고주름 심한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서 일단 잘 하면은 크게 변화는 안 생기게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또 경막 강화가 유행한 뒤부터 이 눈꼬리가 너무 과도하게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약간 경막 강화 노하우긴 해요. 그것도 좀 문제 없이 하면은 거의 뭐 해봐야 한 0.1mm 변화 수준 안에서 충분히 큰 변화 없이 잘 할 수 있어요. 또 원장님, 눈밑지방 수술 하지 마라.
컨실러로 가리고 다니면 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렇게 화장으로 가려지는 게 맞나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사실 상담을 잘 받아봐야 되는 게 실제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수술하지 말라고 권할 때가 있어요. 수술, 시술, 당신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화장으로만 커버하세요 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 뭐 필러, 뭐 지방이식 뭐가 됐건 다 공통점은 이 볼록하고 패여있는 구조물을 개선을 한다이지 피부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피부라는 게 피부 색소 침착, 피부 단차, 피부 주름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수술로 개선이 되는 거는 볼록하고 패여서 거기가 그늘졌던 분들이 평평해지니까 그늘이 사라지면서 색깔이 좋아지고 밝아지는 거, 이게 수술의 방향성이고 목표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어진 그늘이 없는 분들은 수술을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할 게 없으니까 그나마 컨실러로 이제 가리는 건데,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미약하게나마 볼록한 게 있고 미약하게나마 패인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내가 좀 얻을 수 있는 결과치는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렇게 볼록하고 패인 게 남아있는 분들은 아무리 화장을 해도 결국 그늘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록하고 패인 구조물 때문에 그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컨실러만 해서는 효과를 볼 수는 없고 수술적인 도움을 받아야지 훨씬 그런 색깔을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 부작용이 정말 많다 눈밑이가 과한 지방을 제거한다든지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부작용은 사실 모든 수술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긴 한 건데, 시술, 수술 뭐든지 우리 얼굴에 뭔가 손을 대는 거는 당연히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인지하고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부작용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득을 잘 저울질해서 득이 월등할 때 하는 게 수술이에요. 눈밑지가 그래도 참 좋은 수술인 게 다른 일반적인 수술에 비해서 어떤 부작용의 확률, 부작용의 빈도, 부작용이 생겼을 때 위험도, 이거는 아주 작은 수술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환자분들이 받고 실제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다만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런 글들이 또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시술 받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당연히 안 된 분들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전하고 최대한 부작용이 적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 얘기하면 따로 또 특집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좀 움푹 파이거나 주름이 더 심해지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재배치라는 건 볼록하고 패인 거를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데, 제거는 이거를 없애면서 평평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치로 이게 레벨이 좀 평평해진 것보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서 평평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캥해 보인다 이런 분들이 생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 30대는 거의 한 99% 제거를 안 해요. 40대 분들도 한 90% 이상 제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해야지 주름지거나 패여 보이거나 팽한 느낌 이런 걸 훨씬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눈매 관리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경막 강화라든지 아니면 애교가 소실된 방향 이런 것도 어떤 수술적인 테크닉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작용의 빈도도 저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재발도 마찬가지로 빈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 실을 밖으로 빼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밖으로 빼게 되면 수술은 아주 쉽고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는 대신 일주일 뒤에 테이프를 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때까지 자리 못 잡으면은 좀 더 재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에다 고정을 해서 몇 달 동안 좀 시간을 훨씬 벌어다 주고 있고, 또 경막 강화라는 거 역시 이 주머니를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이거를 훨씬 더 탄력 있게 해서 언젠가는 나올 지방의 속도를 늦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부작용이 없다라는 수술과 시술은 없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과 테크닉으로 좀 최대한 빈도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수술은 하지 말라 수술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원장님, 재배치만으로 이렇게 페임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는데 제거 없이 재배치만 했는데 페임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눈밑 재배치가 아시겠지만 요즘에 전문이 아닌 병원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문하기는 아주 쌍꺼풀이나 코 수술에 비해서 쉬운 수술이라서 요즘에 많이들 입문을 하시는데, 아주 고난도 점수를 받으려면 또 그만큼 까다로운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에요. 왜냐면은 수술 상태에서 우리가 평평해졌다고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랑 막상 실제로 환자가 나중에 회복을 하고 나서 최종 상태랑 이게 약간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뭐 경험이랑 노하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점점 이제 다듬어지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재배치를 적당하게 했어야 가장 평평한 수준인 분들이
너무 과하게 재배치했을 때 오히려 이 볼록했던 부분이 들어가면서 더 패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재배치라고 알고 받으신 분들 중에 사실 수술 때 제거를 하신 분들도 제가 재수술 열어보면 은근히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눈밑이랑 이제 애교살 수술 같이 했을 때 네. 애교살이 내 거 같지 않고 좀 이상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가장 자연스럽게 하려면은 저는 뭐 애교살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눈밑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애교는 살짝은 그래도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아쉬우면은 따로 하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뭐 지방 이식이나 뭐 필러 아니면은 요즘엔 거의 없어졌지만 진피 이식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좀 과이식을 했다, 왜냐면 이게 사실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질 걸 고려해서 약간은 과이식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과이식이 많이 과생착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조금 넣어야 되는데 조금 넣으면 또 다 빠지고 나면 효과가 없다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적게 넣은 거랑 많이 넣은 거의 사이의 절충점을 의사가 찾을 필요도 있고, 환자분들도 결과 예측도가 힘든 애교 시술의 특징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받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눈밑지방 제거하면서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지 뭐 필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요새 최근에 또 뭐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고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시술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것도 사실 정답이 없고 환자분의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뭐 제거 이식해도 의사 선생님들마다 하는 어떤 방법이나 하는 위치, 하는 어떤 층,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관적으로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타병원에서 하신 분들 제 재수술 경험상 제거와 이식 조합에 가장 흔한 게, 자연스럽게 하려면 눈물코랑 인대를 충분히 풀어줘서 풀면서 생긴 열린 공간에다가 이걸 쭉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푸는 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거기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고랑을 이식으로 채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 아닌데, 저처럼 재배치 선호하는 원장님들은 보통 거기다가는 이식을 굳이 안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거긴 재배치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거나 이식보다는 재배치로 최대한 하고 재배치해서도 안 되는 소량만큼만 이식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제거 따로 이식을 고랑에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방 이식의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재배치랑 이식 상담 때 이제 권유해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요즘 표정들이 다들 기겁해요. 왜냐면은 재배치할 때 이식하지 말라 이 글이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왜 하지 말라? 지방이 울퉁불퉁해진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방 이식은 당연히 이 피부에 얇게 넣으면은 잘못하면 울퉁불퉁해질 수 있고, 많이 넣을수록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고랑 피부는 아주 얇기 때문에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수술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풀페이스 하러 오신 분들 가끔 이렇게 페인되는 뭐 지방 이식 해주고 여기도 페어스가 해주세요 하면은 저는 풀페이스 여기까지 되는데 이 고랑은 눈밑 지방 재배치는 수술을 따로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울퉁불퉁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랑은 최대한 재배치로 해결을 하고 남는 뭔가에 대해서만 이식을 그냥 보조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여기 볼록한 거는 제거, 패이는 건 이식으로 하면은 그만큼 그런 지방 이식 리스크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무조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필러도 마찬가지예요. 필러의 좋은 점은 아주 간단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 볼록한 것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게 볼록하고 패인 거의 조합이기 때문에 얘를 피면서 해결해야지, 볼록한 거 놔둔 채로 얘만 채워버리면은 어쨌든 볼록한 게 해결이 안 된 거니까 해결이 덜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만큼 필러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틴들 현상이라고 이 빛의 파장을 받으면은 필러가 푸른색을 띄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호수나 바다 놀러 가면 피디님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푸른색으로. 그렇죠. 물 푸른색이에요? 투명하죠, 물은. 네. 그러니까 이게 빛의 파장이 그렇게 보이는 건데 필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부가 아주 얇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의 파장을 받으면서 푸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안 그래도 여기가 푸르딩딩 보이는데 이게 푸른색을 더 입히니까 평평은 해졌는데 필러를 놓고 놨더니 더 퀭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눈밑만큼은 그래도 눈밑 지방 재배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아요. 콜라겐. 이것도 참 논란인데요. 저도 사실 콜라겐 써요. 필요한 것은 쓰는데 눈밑만큼은 그래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지방 이식이랑 똑같은 이유인데 눈밑 피부는 너무 얇기 때문에 잘못하면 울퉁불퉁해져요. 콜라겐 하면서 이제 요즘 많이 유행을 하는데 모든 물질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콜라겐 수가 안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필러를 대체하는
자체는 아주 좋은 물질은 분명히 저도 쓰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콜라겐 하면은 뭔가 건강하고 싱싱한 어떤 야들야들한 이런 조직을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흉살처럼 이게 좀 형성이 돼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 그래서 흉살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점점 얇아져서 그게 약간 뭐 모기 물린 것처럼 볼록하게 보인다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눈 밑에다 쓰기에는 조금 좀 리스키한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 눈 위에도 지방 이식하고 싶다, 볼륨 넣고 싶다, 필러 네. 넣고 싶다 이런 분 있는데 눈이도 되나요? 되긴 되는데, 눈이가 사실 눈 밑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왜냐면은 이 눈 위에 이 피부는 만지면 아주 얇잖아요. 여기에 피부부터 해서 안륜근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 밑에 또 안아지방이 있고 또 그 밑에 눈 뜨는 근육도 있고 또 결막도 있고, 이 수많은 조직들이 아주 얇게 이게 그러니까 압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 이식이든 뭐 필러든 아주 정확한 층에 정확하게 넣는 게 가장 안전한데, 사실 그거를 직접 열어서 보지 않는 이상 100% 정확하게 넣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은 사실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절개로 열어서 층을 직접 보면서 넣으면은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쌍꺼풀 수술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런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정말 결과가 덜 만족스럽게 아주 조금씩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것도 의사들 사이에서 이게 좀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필러가 비록 지방보다 이물질이긴 하지만 필러 알갱이가 이식보다 훨씬 좀 고르거든요, 입자가. 그래서 필러가 조금 더 물성이 좀 물컹하기 때문에 필러가 조금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는 원장님들도 있고, 필러가 또 퍼지면 눈 뜨는 근육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지방 이식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사실 좀 많이 갈려요. 정답은 없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정할 거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한 30점만 맞아도 괜찮으니까 조금씩 해라,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분은 원장님, 눈밑질을 하고 싶은데 이제 눈목고랑이 너무 밋밋한 건 싫다, 근데 그 지방을 살짝 앞볼 쪽으로 옮겨서 볼륨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중안부로 옮길 네.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제 지방이식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 인터넷에서 여기 눈물고랑에 넣어서 울퉁불퉁 그렇게 생각하고 겁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지금 아마 말씀하신 거 여기 있는 지방 여기다 옮기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방 재배치 자체가 절반은 그 컨셉이에요. 지방 재배치 자체가 이 고랑을 터줘서 넓은 공간에 배치하자, 그래서 눈물고랑 인대를 분리한 게 제가 항상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분리가 덜 되고 배치하면은 가다 말아요. 넓게 하려면은 충분히 열어줘야 돼. 그러면은 이 앞볼과 눈밑의 한 경계부 정도까지는 지방이 충분히 내려줘요. 그러니까 눈밑이 고민은 아닌데, 그 앞볼 여기 애플 좀 만들려고 필러나 지방 이식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채우는 요 앞볼 기준에서 윗부분 정도까지는 최대한 재배치로 채우는 게 안전하기도 하고 효과도 훨씬 좋고, 근데 이제 이 윗납볼의 아랫부분까지는 재배치가 못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패인 분들은 거기가 결국 재배치만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늘이 남아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지방 이식을 하는 거예요. 고랑을 지방 이식하는 게 아니라 눈밑과 앞볼의 연결 부위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식을 하면은 눈물고랑의 그 패임이 여기까지 연장되어 있는 그 퀭의 보임도 해결이 되고, 오히려 앞볼이 적당하게 올라오니까 더 어려 보이고 더 볼륨감이 있고, 이게 일석이조의 수술이라서 딱 지금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게 제 기본 지방 재배치,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 제 컨셉이에요, 그게.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한 두세 번 정도 질문을 했는데, 이제 2년 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하면서 지방을 같이 넣었는데 네. 2년 후에 나이가 든 것처럼 좀 눈이 너무 처져버렸다, 너무 네. 볼록해졌다, 이거 원상복구가 되나요, 지방 이식이? 물론 이제 환자분 상태를 봐야겠지만, 보통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원하시는 분들 특징이, 옛날에 그 부위가 볼록해졌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잠깐 제거랑 이식 얘기할 때 이식을 고랑에다가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식을 한 분들이 이 이식이 고랑 채우려고 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여기가 이제 꺼지면서 이 중안부가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하필 그게 이식 들어간 지방이 같이 있으면서 이 윗부분이 볼록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 인디언 밴드 근처가 볼록해지는 분이 있어요.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분들이 수술이 조금 까다로워져요. 이 지방 이식 제거하는 게 아주 힘든 수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기법으로 이제 수술을 들어가서 이식했던 지방을 최대한 좀 제거를 해가지고 과하게 볼록했던 부분을 최대한 좀 평평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아주 까다로운 수술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병원 잘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눈밑질하는 거는 참 저는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얼굴을 막 크게 뜯어 고치면서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수술도 아니고, 눈을 밖에를 안 째고 해결하기 때문에 회복도 아주 빨라서 일상생활에 바로 가능하고, 흉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눈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밝아질 수 있게, 자연스럽게 인상이 좋아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수술들이라는 게 다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는 맞긴 한데 어떤 실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제 인터넷 검색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레짐작해서 겁먹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눈밑 퀭한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좀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의사 선생님께 질문해가지고 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좀 더 용기를 내서 한번 수술을 받아보시면은 삶의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병원문을 좀 더 가볍게 생각해서 한 발짝 들어오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병원에서 또 뵐 수 있어서 좋겠고요. 이상 지금까지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